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입니다. 재건축 등으로 용적률이 완화되면 시행사는 일정 수준의 공공임대주택을 지어서 서울주택도시공사나 한국토지주택공사 등에 공급을 하게 됩니다. 네, 이 공급 물량을 매입할 때 매입 기준이 있는데요. 서울시가 이 기준을 8년 만에 개선했습니다. 공급 물량과 품질을 높이기 위함인데 어떻게 바뀌었는지 김호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가장 먼저 개선된 것은 분양 시점입니다. 기존의 임대주택 매입 시점은 공정률이 20% 이상 진행된 이후부터 가능했습니다. 혹시 있을지 모를 공사 중단에 따른 위험을 차단하기 위함인데 그렇다 보니 공정이 70-80% 정도 진행돼야 매입 계약이 체결됐습니다. 자연히 임대주택 거주자들의 입주가 늦어지고 빈집으로 유지되는 기간, 관리비 등의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공공임대주택 매입 시점이 일반 분양 시점으로 앞당겨지게 됐습니다. 매입 시기가 늦어짐에 따라서 임대주택만 공실이 발생하고 그런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입주 시기를 좀 공공 임대주택하고 분양 주택하고 같이 할 수 있도록 개선한 것입니다. 절차도 간소화됩니다. 기존의 서울시와 자치구에 제출된 서류는 공정확인서 등 모두 9종류였습니다. 그런데 앞으로는 주택매매계약서와 사업시행인가서, 관리처분계획인가서 등 4종류를 뺀 5종류의 서류만 제출하면 됩니다. 품질 향상도 기대됩니다. 공공주택 매입비에 가전 가구 등 빌트인 설치 비용을 포함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시스템 에어컨과 붙박이장, 주방 가스 쿡탑이 기본으로 설치되고 원룸에는 냉장고와 세탁기가 매립형으로 설치됩니다. 빌트인 비용은 원룸을 기준으로 400만 원가량 소요되며 이 비용은 입주자가 아닌 서울시가 매입비에 포함해 부담할 예정입니다. 서울시는 지난 2월 공공건설 임대주택 표준 건축비가 9.8% 인상된 데다 매입 기준까지 개선되면서 공공주택 건설이 더욱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매입 기준을 개선이 목적이 임대주택 공급을 확대하고 품질을 개선하는 거였거든요. 그래서 이번 개선으로 해서 양질의 공공임대주택에 쾌적한 임대주택을 지속적으로 공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 밖에 서울시는 자치구 인허가로 추진되는 소규모 주택 건설 사업에서도 공공주택 건설이 활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절차를 대폭 개선해 공급을 유도할 방침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호입니다. 오는 20일 제16회 세계인의 날을 기념한 은평 세계문화축제가 19일까지 사흘간 은평문화예술회관 등에서 열립니다. 17일 오전 은평문화예술회관 공연장에서 열린 세계문화축제 기념식에서는 다문화 사회통합에 기여한 외국인 주민에 대한 표창 수여식이 진행됐습니다. 표창을 받은 주민은 은평구 가족지원센터 통번역 활동가 야오싱 씨, 이중 언어 코치로 다문화 가정자녀의 언어 발달과 결혼 이민자의 자존감 향상에 기여한 응포친 씨 등 5명입니다. 기념식에서는 공연도 함께 진행됐는데요. 스페인 남부지방의 전통예술인 플라멩고, 브라질을 대표하는 전통춤 삼바 공연 등이 선보였습니다. 은평문화예술회관과 녹번 서글린공원 등에서는 세계 전통음식 체험, 베트남 전통 모자 만들기 등 세계 여러 나라의 문화를 경험할 수 있는 주민 참여 행사가 19일까지 진행됩니다. 네, 보신 것처럼 은평 세계문화축제, 서로 다른 문화에 대해서 알아보는 다양한 행사들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은평에는 평소에도 다른 민족, 다른 문화권에 대해 직접 경험하고 느낄 수 있는 곳이 있는데요. 바로 불광동에 있는 다문화박물관입니다. 네, 오늘 이 시간에는 다문화박물관의 김윤태 관장님과 함께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어서 오십시오. 일단 주민분들이 굉장히 많이 찾는 곳으로 익히 알려져 있는 곳입니다. 다문화박물관 어떤 곳인지 좀 소개부터 부탁드립니다. 네, 다문화박물관은 세계의 다양한 문화를 소개하는 곳입니다. 그냥 전시만 보는 것이 아니라 체험박물관이기 때문에 전시도 하고 뭐 음식도 먹어볼 수가 있고요. 전통 의상도 입어볼 수 있는 오감 체험 맞춤 박물관으로 보실 수 있습니다. 네. 보통은 다문화라고 하면 아무래도 가장 먼저 다문화 가정 이런 네. 이미지가 좀 떠오르긴 하는데 다문화라는 개념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 참 질문을 많이 받아요. 다문화 박물관의 그 다문화가 내가 생각하는 다문화가 맞느냐 이런 이야기도 많이 하시는데
이 다문화라는 말 자체가 한국에서는 좀 이주 여성이나 뭐 동남아 여성, 뭐 아니면 예전에 과거에 농촌 총각과 결혼한 어떤 이주 여성에 대한 나라로 제한되어 있어요. 근데 이 다양한 나라의 문화를 얘기하는 다문화의 말이 사실 우리 인식 때문에 그렇게 고정관념처럼 이렇게 자리 잡혀 있는 것이 아닌가 싶어요. 네. 그렇지만 다문화와 세계 문화를 이렇게 구분하는 나라는 흔치 않거든요. 그래서 세계 문화는 좀 선진국의 백인의 나라, 다문화는 조금 우리보다 못 사는 이주 여성들의 나라로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데 거기에 좀 저는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다문화는 그냥 마늘 다자에 다양한 나라의 문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다문화 가정에서 다문화 사회로 변화하고 있는 지금 다문화 가정의 파라다임도 많이 바뀌고 있습니다. 과거에 이렇게 말씀드렸던 이주 여성들의 나라에서 우리 K컬처, 뭐 BTS 등 아시아 남자들이 지금 우리가 얘기하는 유럽이나 남미 여성들과 많이 결혼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앞으로 다문화 가정도 한 나라에 국한되어 있는 여러 나라의 나라에 국한되어 있는 나라가 아니라 진짜 월드 컬처의 나라랑 결혼하는 그런 다문화 가정으로 변화될 것 같습니다. 네. 네. 다문화의 의미를 좀 다시 한번 짚어주셨습니다. 네네. 다양한 나라의 문화, 그렇습니다. 이럴 때 좀 다른 나라, 다른 민족과의 문화가 우리랑 좀 틀리다는 느낌보다는 다르고 이해하고 흡수하려는 좀 노력이 필요할 것 같아요. 어떤 네. 방법들이 있을까요? 예전에 그 대만의 총리께서 이런 말씀하셨어요. 구동존이라는 이야기를 했는데 다름은 다름대로 남겨놓고 같은 걸 추구하자 그랬어요. 그러니까 다름이 틀림이 아니다 이런 말씀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이 다문화 가정 같은 경우들은 뭐 다문화 사회를 보면 다양한 이유에서 한국에 오지 않습니까? 예전에는 결혼이었다면 지금은 한국의 어떤 K-팝을 배우기 위해서도 오기도 하고 기업을 통해서 또 일을 배우러도 오잖아요. 그래서 다양한 이유로 오는 많은 외국인들을 위해서 사실 다문화 사회는 우리가 좀 먼저 준비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저는 항상 이런 얘기를 합니다. 안길 사람의 교육이 아니라 안아줄 사람의 교육이 우선시돼야 된다. 지금 우리는 많은 외국인들이 한국을 찾아오고 있는데 우리는 어떤 준비를 하고 있는지를 좀 되돌아보면서 다문화 사회를 준비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지금 5월 20일 세계인의 날을 맞아서 우리 지역에서도 세계 문화 축제가 열리고 있는데 네. 이런 축제를 통해서 또 다문화 박물관이라는 곳을 통해서 우리 지역 주민들이 어떤 것들을 좀 얻어가면 좋을까요? 세계 시민의 날 이런 이야기를 요즘에 많이 하고 있어요. 저는 한편으로는 다문화라는 그 이야기를 좀 많이 안 하려고 세계 시민의 날을 많이 한다 이런 얘기도 들었는데 네. 정말로 우리가 이제 세계 시민, 나라에 어떤 국한되어 있지 않고 다양한 이유로 이제 국경을 떠나서 국가가 개인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개인이 국가를 선택하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어디든 가서 살 수가 있고 또 SNS를 통해서 항상 교류할 수가 있거든요. 근데 찰리 채플린이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40년 동안 미국에서 많은 사랑을 받고 부를 추구했지만 미국 국적을 따지 않았다는 이유로 공산당이라고 또 오해를 받기도 하고 어느 날 기자들이 몰려서 물어봤습니다. 왜 미국 국적을 따지 않습니까? 라고 했을 때 찰리 채플린이 이런 얘기합니다. 나는 세계 시민이기 때문에 미국 국적을 취득할 이유가 없다. 그 당시에는 그 유명인도 그 말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미국을 떠나야만 했고 20년 뒤에 아카데미의 공로상을 받으러 20년 후에만 돌아오게 되거든요. 그런데 이제는 시대가 바뀌어서 모두 다 이제 세계를 다 다닐 수 있기 때문에 이제는 세계 시민으로서 우리가 이제 각 나라 문화를 접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문화는 계속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정치와 어떤 역사적 이념 때문에 문화나 또 민간 교류가 중단되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때로는 싸우기도 하고 또 때로는 또 멀리 길게 보면 또 가깝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중단되지 않고 미래를 위해서 항상 교류하는 그런 좀 다문화 사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잘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다문화 박물관 김윤태 관장님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양천구가 양천자원회수시설 주민지원협의체의 주민대표위원을 직선제로 선출합니다. 지난 1996년 3월부터 운영돼 온 양천자원회수시설 주민지원협의체는 폐기물 처리시설로 피해를 입은 지역 주민을 대표하는 단체인데요. 양천구의회가 추천한 주민대표 10명과 주민대표가 추천한 전문가 2명, 양천구의회 의원으로 구성되며 2년 임기로 운영돼 왔습니다. 양천구는 투명성과 공정성을 담보하기 위해 주민대표위원을 27년 만에 전면 직선제로 선출하기로 결정하고 추첨 대상자를 공개 모집 중입니다.
신청을 희망할 경우에는 제출 서류를 구비해 오는 23일 오후 6시까지 양천구청 청소행정과로 방문 접수하면 됩니다. 고향사랑기부제가 어느덧 5개월째를 맞고 있습니다. 전국 곳곳에서는 기부 행렬까지 이어지고 있지만 지역별로 희비가 엇갈리는데요. 자세한 소식을 송효창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고향사랑 기부제가 시행된 지 어느덧 5달째. 여전히 전국 곳곳에서는 기부 행렬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심지어 단체장들까지 나서 자매도시에 기부하는 등 활발히 진행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기부액 편차는 지역별로 크게 갈렸습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양경숙 의원이 행정안전부로부터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를 보면 올해 1월 1일 제도가 시행된 이후 3월까지 가장 많은 금액을 모금한 곳은 경북입니다. 도청을 제외한 23개 지자체에서 총 21억 968만 원을 모금했습니다. 전북은 도청과 14개 지자체 중 8곳만 내역을 공개했는데 이 금액만도 12억 원이 넘습니다. 강원도 역시 도청과 18개 지자체에서 10억 6,431만 원을 모금했습니다. 반면 실적을 비공개한 서울을 제외한 인천과 경기 등 수도권은 저조합니다. 경기도의 경우 도청을 제외한 31개 시군에서 4억 1,290만 원, 인천은 1억 원에도 미치지 못한 7,632만 원을 기록했습니다. 대전 역시 9,480만 원, 세종 2,641만 원 등 1억 원 미만이었습니다. 지역을 세부적으로 보면 전북 임실이 3억 1,476만 원, 전북 순창 2억 7,433만 원, 경북 예천 2억 3,752만 원 등 군 단위에서 모금액이 높게 나타났습니다. 전북 임실은 치즈, 순창은 장류, 예천은 캠핑장 할인권을 답례품으로 내세워 인기몰이에 성공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이처럼 수도권과 비수도권 외에도 대도시와 농어촌 지자체 간 격차도 컸습니다. 인천의 경우 인구 300만 명 가까이 되지만 1억 원도 채 되지 않았고 대구 역시 200만 명이지만 겨우 1억 원을 넘겼습니다. 반면 5만 명도 채 되지 않는 비수도권 군 단위에서는 이와 비슷하거나 높게 모금됐습니다. 이는 고향사랑기부제가 기본적으로 대도시나 수도권보다는 비수도권의 농촌과 어촌, 산촌 등에 유리하기 때문이라는 분석입니다. 고향사랑 기부제 취지 자체가 인구 소멸 위기를 겪는 지방의 재정을 확충하고 애양심을 고취시키기 위한 제도다 보니까 아무래도 수도권, 대도시가 비수도권 시군 단위의 소도시에 비해서 실적이 저조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거는 수도권, 대도시는 기본적으로 한계가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또한 답례품의 질이 기부에도 일정 부분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지자체의 재정 상황에 따라 기부금 규모의 차이를 부를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해법은 없을까? 양 의원이 국회 입법조사처에 고향사랑기부제 입법 개선 방향을 의뢰했는데 광고 매체를 통해 적극적으로 제도를 홍보하게 하고 현재 살고 있는 지역에도 기부할 수 있게 제도가 바뀌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습니다. 이외에도 답례품 개발은 물론 그동안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기금을 모집하는 형태로 여러 분야에서 도입돼 운영되고 있는 크라우드 펀딩 도입도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습니다. 도입 5개월째를 맞는 고향사랑기부제. 개선점을 충분히 반영해 균형 발전에 기여할 수 있길 기대해봅니다. 헬로티비 뉴스 송유창입니다. 은평구회가 23일부터 다음 달 15일까지 정례회를 엽니다. 은평구회는 정례회 첫 일정으로 24일 하루 동안 상임위원회별로 안건을 심사하는데요. 주요 안건은 일자리 정책 창출에 관한 조례안, 위기가구 발굴에 지원에 관한 조례안, 어린이집 민간 위탁 동의안 등 총 12건입니다. 이어 25일부터 다음 달 2일까지 올해 첫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하며 행정사무감사가 끝나면 예비비 지출 관련 안건을 처리한 뒤 6월 13일부터 이틀간 구정질문에 나섭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